이번 시간은 행정법 제4강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13번부터 내용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 즉 국민이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와 나 사이에 권리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고요. 대표적으로 신청과 신고 같은 행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의 단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너무 많이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각종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민법 제107조의 단서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게 되면은 그 의사표시, 즉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정법 관계에서는 보이는 것이 중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진이든 비진이가 아니든지 간에 의사표시로서 유효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107조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2번 행정청에 건축신고 반려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는 일반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인 거 맞습니까? 자기완결적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 거부라든가 수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상대방한테 도달시키기만 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 같은 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경우에는 수리 거부가 처분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건축신고 반려행위, 두 번째, 건축착공신고 반려행위, 마지막으로는 원격평생교육신고 반려행위 요 세 가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3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상의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4번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가 허가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 것이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었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얘가 채석 허가를 하다가 그러니까 돌을 채취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즉 허가를 받았었던 사람이었었죠. 일을 하다가 B한테 넘기게 되었어요. 양도시켰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A를 뭐라고 합니까? 양도인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B를 양수인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B가 양수인이 되었는데 B가 바로 채석 허가를 영업을 받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행정청한테 가가지고 신고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신고를 하고 행정청은 여기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법적인 권리자는 아직까지 A가 권리자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얘가 수리를 받으면은 법적인 권리자는 B가 될 텐데 수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허가를 받은 자는 A에 해당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행정청이 A한테 채석 허가 취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채석 허가 취소 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채석 허가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거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B가 영향받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이것을 금지시킨다는 이야기는 결국 얘가 영업을 못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돌을 채취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은 이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도 이 채석 허가 취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정답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고요. 14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자체 완성적 신고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해서 자체 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완결적 신고는 요거 두 번째 거랑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자체 완성적 신고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표들 같은 거 있겠죠. 각자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피드백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뭐 모두 몇 개인가? 두 개를 고르면 되는 내용이고요. 15번. 다음 중 무효인 행정행위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무효인지 취소인지 여부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하자가 중대하기도 하고 명백하면은 무효인 행정행위겠고 혹은 둘 중에 한 가지 요건이라도 못 갖추고 있으면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중대한지 명백한지 이거 자체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판사의 뜻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는 각자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로만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기억.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이 자기의 명의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장이라든가 지방경찰청장에 의해서 행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경찰관이 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의 명의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속만 할 수 있는 경찰관인 것이지 본인의 명의로 처분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인 행위라고 본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자가 납부기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는 납부 기한은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하면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안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어차피 여기에 기재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신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시기는 3월 14일까지만 하면은 되는 것이다. 굳이 그래서 이것을 뭐 무효인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디귿.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할구역 내 시장이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게 되는 것인데 경기도지사가 밑에 성남시장과 뭐 과천시장 밑에 과천시장들이 뭐 존재할 수가 있는데 성남시장과 과천시장이 자기들끼리 인사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 있는 공무원과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이 인사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경기도지사의 전혀 공고를 듣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대요. 이거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급기관한테 공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무효인 사유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무효인 행위만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 2번이 되겠고요. 16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여러분들 뭔지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판례는 이러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판례도 당연히 이 원칙 활용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2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그 결정에 관한 개인의 행위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이 대상이 된다. 여러분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조문을 앞으로 적용시키지 말라고 각종 국가기관한테 이야기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신뢰보호의 원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3번, 행정청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한대요. 여러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속성을 띠고 있냐면은 가변성을 띠고 있거든요. 변하는 것이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고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변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 용도를 숙박시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상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려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번,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에 근거하여 36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생년월일을 정정을 한 후 그에 기초하여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 잘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정년을 앞뒀어요. 어떤 공무원께서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었는데 36년 동안 한 번도 내 나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가 정년이 좀 가까우니까 정년을 연장시키고자 생년월일을 수정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은 이거 되게 괘씸한 거 아니냐, 신의 성실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인사기록 카드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여러분이 군무원이 되시게 되면은 인사기록 카드에 여러분들의 신상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과 나이,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집 주소, 그다음 각종 경력 사항 같은 것들이 거기에 입력이 될 텐데 인사기록 카드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즉 인사기록 카드는 가변성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특정한 자격을 취득하게 됐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땄다라고 하면 인사기록 카드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핸드폰 번호가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인사기록 카드가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인사기록 카드가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36년 뒤에 인사기록 카드를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여러분께서 정답은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니까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17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구구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잡종재산에 대하여까지 시효취득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가만을 우대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국가와 사인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시효취득. 국가의 재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재산이 있고요. 행정재산이 있고요. 한 가지는 또 어떤 재산이 있습니까?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국가의 행정재산을 제가 소유하려는 목적으로 20년 동안 점유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땅이 제 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공익 목적으로 이용되는 땅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일반 재산도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니까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었지만 일반 재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법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사법관계인 재산인데 굳이 이거에까지 시효 취득의 대상에 인정 안 하는 것은 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날아가 버렸던 사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이 인정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2번,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을 하면서 전화교환 직렬 직원만을 정년을 53세로 규정해서 뭔가 차별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등의 원칙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걸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안을 똑같이 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자라고 하는 것을 평등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보게 되면은 전화교환 직렬 직원만을 일반 직원보다 조금 낮게 정년을 설정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겉보기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5년간 정년차를 두었으니까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볼 소지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전화교환 직렬에 있는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가 잘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3세는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지만 이 당시 53년, 이 판례가 나올 당시에 53세는 나이를 꽤 많이 먹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3세로 규정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3번,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 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켰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완충 녹지 지정을 해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약속을 지키라고 완충 녹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지키는 거 당연히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4번 미신고 집회의 주체자. 여러분 집회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위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집회는 조금 정적인 모임을 집회라고 하고 있고요. 시위는 되게 좀 동적인 모임을 시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회를 하든 신고를 하든지 사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신고를 하게 되면은 역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신고 집회할 때와 미신고 시위할 때 똑같이 처벌을 하는 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성격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시위하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이 처벌하는 거 별 문제 없다라고 했었던 사안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은 여러 차례 학내 시위에 가담하였다. 학내 시위로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위를 주도한 학생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정학을 하도록 하고 갑에 대해서만큼은 평상시 성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퇴학 처분을 하게 되었다. 딱 봐도 평등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1번. 국립대학교의 재학관계는 여러분 행정부 내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퇴학 처분은 처분성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퇴학 처분에 대해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2번 정학 처분이나 퇴학 처분은 학내 소유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 친구들은 분명히 학교에서 다른 학내 시위로 인해 가지고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즉 학교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 징계하는 것,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3번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효과재량설이 뭔가요? 침익적 처분은 기속행위이다.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은 재량행위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 침, 재, 수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 케이스는 퇴학 처분 같은 거, 정학 처분 같은 거 한 징계를 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침익적인 처분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본다라고 정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4번 평상시 성적이 저조하였다는 것은 징계 대상인 다른 학생들과 달리 취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게 죄가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퇴학 처분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협한 처분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랑 학내 시위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례로 정리하시면 되는 말씀입니다. 19번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 교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여러분 한의사 면허라고 되어 있는데 한의사 면허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대인적 허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허가를 통해서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 맞습니까?
반사적 이익 침해당했을 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한의사에서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2번, 공유 수면 매립 면허 처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은 그들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기 때문에 내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근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설사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도 내가 과거와 비교하여 수위 난도를 넘는 침해를 받는 것으로 스스로 입증을 한 경우에는 원구적격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구적격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서 기억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원구적격이 인정된다. 인정 안 되는 것이 아니라. 3번.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구적격이 인정이 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된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내가 침해당한 요소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허가가 나오게 되었고 나한테 보조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뭐가 침해받은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취소 소송 구할 실익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고요. 이 말을 조금 국어적으로 꼬아서 보게 되면은 특별한 사정, 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말장난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면은 감사드린다는 말씀이고요. 4번,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적어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 신청자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응답 신청권을 가지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재량권 남용의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검사 임용 사건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검사 임용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사법연수원생이었는데 사법연수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검사가 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임용 신청자가 검사 임용권자한테 신청하게 되었어요. 임용권자한테 나를 검사로 임용권자한테 임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청자한테는 신청권이 당연히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 신청권은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되기도 하지만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기도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까?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법령상 신청권은 없지만 조리상 신청권은 인정된다고 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답변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임용권자가 부작위를 한다. 부작위를 하게 되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부했을 때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청권자한테 신청권이 인정될 때는 상대방한테 답변 의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구나. 항상 권리와 그 다음에 의무는 서로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동그라미 4번 보시게 되면은 임용 신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 처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0번. 행정행위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세환급급 결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국세환급급은 무엇이냐? 우리가 국세를 더 내잖아요. 예컨대 세금을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50만 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거 50만 원에 해당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50만 원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50만 원은 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돌려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급금 결정 이것에 의해 가지고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돌려줘야 될 걸 돌려줘야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이 없더라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혁신도시 최종 입지로 선정한 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혁신도시로 최종 선정을 했다. 이게 원주시랑 강원도에 있는 원주랑 강원도에 있는 춘천이랑 혁신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도시들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지사가 결국은 원주를 혁신도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 시민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도시가 원주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춘천이 아니라 원주에다가 왜 이런 것들을 선정했냐라고 따졌었던 사안이었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 원주를 선택한 것은 그냥 원주를 위해서 한 내용인 것이지 춘천 시민들의 이익을, 이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처분은 아닌 거 아니냐. 그냥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사례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번, 처분에 대한 학설에 쟁송법적 개념에 의하게 되면은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파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처분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행정행위 플러스 알파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 알파에는 뭐가 들어간다? 아시겠지만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처분의 개념을 행정행위보다는 넓게 보고 있구나라고 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시겠고요. 4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업체가 잘못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잘못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징금 같은 거 부과할 수도 있겠고요. 이 잘못한 행위 법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다가 고발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내부 행위에 불과한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정답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21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여러분 이 말 나오게 되면은 항상 효과재량설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재량설에 의하게 되면은 수익적 행정처분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수익적 행정처분이고 수익적 행정처분이니까 재량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말 워딩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효과재량설에 따라 가지고 재량행위로 판단되었었던 사안이구나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2번, 형질 변경 허가 기준의 설정 및 공중보건 의사의 편입 취소와 현역병 입영 대상. 여러분 현역병 입영 대상 여기까지는 기속행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질 변경 허가 기준의 설정과 관련된 형질 변경 허가 기준의 설정과 관련된 것들은 재량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부분은 기속행위, 재량행위, 뒷부분은 기속행위. 결국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3번. 법률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도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재량으로 평가하여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게 되면은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사 판단 여지가 인정될 것이라고 보이는 영역에서도 독일에서는 판단 여지라고 보고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그거 재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판단 여지와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기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언제든지 군무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이고 실제로 많이 나왔었던 영역이기도 했었습니다. 4번. 고매 움지를 추출하는 비누 등의 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고매 용도를 사육고음에서 식가공품 및 약용 재료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용도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 사안은 적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여기 곰이 있었었는데요. 이 곰의 웅지를 추출을 하게 되면은 각종 그 식가공품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곰 자체가 보호가 되고 있는 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곰을 식품 가공 및 약용 재료로 변경하겠다라는 신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이거 당연히 곰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어쨌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2번.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허와 달리 추원 없이 이루어지는 허가도 있다. 여러분 허가라고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가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허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통행금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에서 통행금지를 했다가 통행금지를 풀어주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될 때 여기에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신청은 필수가 아닌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추원 없이 이루어지는 허가도 존재한다는 뜻인 거예요. 반면에 특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권리를 새롭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청을 해야지만 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지나가다가 여러분 홀랜드라는 축구 선수 아십니까? 그래서 축구 굉장히 잘하는 최근에 뜨고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 굉장히 축구 잘해요. 탐나죠. 그래가지고 네 얼굴 보니까 축구 겁나게 잘하게 생겼더라. 너 그냥 대한민국 국민 해. 우리나라부터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야. 말도 안 되는 거. 홀랜드가 신청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허가시켜주는 거. 특허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뜻이겠죠. 2번. 허가의 갱신으로 인하여 갱신 전의 위법 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허가 갱신 기간이 1년인데요. 여기에서 얘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허가 갱신을 받았어요. 갱신을 받아가지고 종전에 있었던 면허가 계속 유지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유지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 했었던 사실은 안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갱신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음주운전 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같은 거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설명 3번 발명 특허. 여러분 발명 특허는 말 자체가 특허라고 되어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진짜 물건을 발견을 한 것인지 아니면 표절을 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판단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재량행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특허가 아니라 우리 확인이라고 불린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확인,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감사드리겠고요. 4번 인가는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인가 없이 행해진 행위는 사법적으로 무효이고 처벌이나 강제 집행이 대상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랑 B가 있고요. A랑 B랑 토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토지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A가 행정청에서 인가를 해줘야지 토지 거래가 제대로 효력 발생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인가 없이 행해진 행위는 사법적으로도 무효이고 효과가 없고 처벌이나 강제 집행이 대상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뭐 강제 집행 같은 거 할 건덕지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가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한다는 거 잘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니까 3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23번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는 뭔지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때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는데 행정청에서 부관 하나를 붙이면서 음식점 영업을 이틀에 한 번씩만 영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영업 허가의 효과를 전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배제한 상태에서 발견을 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케이스는 판례는 부관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어쨌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이것도 부관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2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관계 설정 행위는 부관을 붙이기 곤란하다는 학설이 있다. 여러분들 신분관계에다가 함부로 부관 설정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귀화 허가를 받게 되었는데 특허죠. 그래서 귀화 허가를 받게 되었는데 귀화 허가를 받았을 때 그 유효 기간이 1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1년 뒤에는 그 사람은 어느 나라 국적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분관계 설정에는 함부로 부관 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3번 부담이 아닌 부관에 대해서 이런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판례에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부담이 아닌 부관에 대해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4번 부담이 아닌 부관에 대해서 독립하여 생정쟁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부담은 하명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부담이 아닌 부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왜?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대상적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24번.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 무효로 보아 쟁송기관이 경관 후에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게 현실화된 판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게 되면은 3월 7일 날 어떤 사람이 과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과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세 처분 받았을 때 뭔가 근거법이 있었겠죠. 예컨대 뭐 국세 기본법 제 7조에 의해 가지고 과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7일까지 얘가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압류까지 취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압류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5월 7일 날 여기 근거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근거법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오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지만 여기 과세부가 처분이라고 하는 거, 과세 처분이라고 하는 거 무슨 사유다?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텐데 취소 소송은 90일 내 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90일이 지나가지고 7월 7일이 되었어요. 그럼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불가쟁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얘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럼 최소한 각하는 안 당하겠네. 왜? 최소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무효 확인 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하는 안 당하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심리를 해보니까 이 사유 자체가 만약에 무효 사유였다라고 하면은 인용 판결을 내려줘가지고 구제를 해줬었겠지만 이 사유가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실제로 무슨 판결을 내렸다? 그렇죠. 실제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의견 하나를 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의견을 냈냐?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압류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이 압류, 이 과세 처분을 만약에 제소기간이 도가했다라고 해서 무효 확인 소송 제기되었을 때 이것을 날려버리게 되면은 결국 압류된 물건을 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과세 처분을 받은 자, 예컨대 그냥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를 구제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었던 워딩이 바로 요 워딩이었었죠. 그렇지만 이 워딩이 나왔다고 이 과세 처분이 실제로 무효화된 것은 아니고 기각 판결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워딩도 나올 수가 있었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압류가 아니라 여기서 매각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A의 물건을 B라고 하는 사람이 샀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무효로 하게 되면은
B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같은 거에 영향 준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효로 만들 수가 없겠지만 압류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봐서 얘를 구제해 주더라도 A가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없고 권리나 의무 침해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판례 워딩으로 등장하는데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판례 워딩이 가능했었다라고 한다는 것도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번, 하자가 승계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후행행위 자체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 선행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소송 제기를 못해요. 그게 후행처분으로 옮겨간다는 거니까 하자의 승계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후행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 위법하면은 후행행위 자체를 소송 제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하자 승계를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행행위 자체는 적법하지만 선행처분이 위법하니까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자의 승계라는 뜻이죠. 3번. 행정행위의 취소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는 경우에는 장래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어떤 케이스이냐? 반드시 기본소통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3월 7일 날 어떤 사람이 보조금 받고 싶어서 보조금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했을 때 요건 자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4월 7일 날 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별표 요건 하나가 더 붙게 되었어요. 그런 경우에 5월 7일 날 허가, 보조금을 줄지 말지 보조금 결정 처분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결정 처분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부진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법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원래 거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나오게 되었어요. 승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행정청의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5월 7일부터 보조금 결정이 나오자 매달 한 번씩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7일쯤이 딱 되게 되었어요. 12월 7일쯤이 딱 되니까 알고 보니까 이 승인 자체가 위법한 거야. 왜? 분명히 요건을 충족 못 시켰기 때문에 승인이 나오면 안 되는데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승인을 취소시키는 취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승인 취소 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 승인 처분 자체는 취소하는 것은 적법해요. 이것은 적법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적법해가지고 소급해가지고 결국 이것을 날려버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당시에 몇 달 동안 받았었던 보조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즉 당사자가 귀책 사유가 없었잖아. 행정청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지 신청을 한 당사자한테 잘못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급시켜가지고 이거 날려버리면서 보조금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본서 설명할 때 꼼꼼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이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장래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뿐인 것이다. 앞으로 보조금을 안 주면 되는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서 줬었던 보조금까지 뺏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4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의 공통점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한다. 여러분들 실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은 자연스럽게 행정행위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실효라고 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의사 면허를 내주게 되었는데 그 의사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행정행위의 효력, 의사 면허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25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의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 처분이 행해지게 되면은
거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 철회되지 않는 한, 그 거부 처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날 신청했습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해서 음식점 영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었는데 4월 7일 날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는 동그라미 요건을 못 갖췄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어요. 거부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송 제기하면은 되겠는데 5월 7일 날 갑자기 또 거부하는 거야. 너 알고 보니까 세모 요건도 못 갖춘 인간이더라 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또 6월 7일 날 또 거부하면서 네 알고 보니까 별표 요건도 못 갖춘 놈이더라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엿먹으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이제 거부 한 번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 2번, 3번, 4번 거부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의미 없는 무효라고 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얘가 5월 1일 날 또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을 때 이 거부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거부만 나열하는 것은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2번. 행정행위 효령 요건. 여러분 행정의 효령 요건이 뭔지 알고 있으십니까? 상대방한테 도달시켜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도달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어쨌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필요한 절차, 주체, 절차, 형식,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성립 요건 이야기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중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 원인이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는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은 못 갖추면 도달이 안 되면은 무효인 것이지 뭐 취소 사유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성립 요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25번에 3번 보기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시키거나 중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 침익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익 형량 같은 거 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4번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에서요 임원을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원 선임했다고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 감독청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인가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가가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에 인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선임행위의 효력 발생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보충적 행위로서 성질상 기본 행위를 떠나 승인 처분은 그 자체마로 법률상 아무런 효과도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행위가 기본적으로 효력을 기본 행위가 완성이 되었을 때 기본 행위가 생겼을 때 거기에 인가를 통해서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에 인가가 없으면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가는 효력 요건이라고 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번을 고르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는 2회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3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난이도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분에 좌우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푸시더라도 반드시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실 때 진짜 잘하게 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